소그룹으로 하니까 또 이런 건 좋은 것 같아요. 뭐 사실은 저희가 어리언스가 너무 크면은 이렇게 한 분 한 분 스토리를 인사 나누기는 사실 어렵고, 근데 좀 오늘은 작으니까 또 인티메트하게 뭐 대단한 강연을 저희가 이렇게 준비한 것보다도 그냥 우리 경험담 같이 소통하고, 나는 이랬었는데 뭐 그런 스토리를 같이 나누려고 이거 만든 자리고요. 뭐 브라이언님, 영윤님, 뭐 여기 너무 훌륭한 분들도 많으시지만 저희가 뭐 어마어마한 사람들은 뭐 사람들이면서도 또 아니고 평범한 사람들인 거죠. 그냥 2, 3년 전에 우리가 같은 고민을 했었었고, 그래서 어, 우리 경험담을 나눠서 뭐 키를 찾으실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에서 그냥 또 좋은 사람들, 그거는 제가 확실히 아니까 좋은 사람들 서로 웃고 같이 응원해주고 해줄 수 있는 분들이 모인 자리니까 같이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를 처음 본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하자면요. 저는 페이스메이커라는 리코딩 커리어 코칭 회사 대표로 있고요. 그래서 어, 뭐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인사관리 쪽으로 일을 많이 오랫동안 쭉 하다가 2015년도부터 19년 쪽에선 제가 아시아 쪽에서 근무를 하고 캐나다에 다시 돌아왔는데 새로 적응하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저는 가족이랑 양가 가족들 다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여기서 캐나다에 온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또 얼마나 힘들까 해서 제가 이제 페이스메이커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제 여기 오래된 친구들과 같이 서로 도와주려는 그런 멘토링을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그게 뭐 3년 더 됐죠. 코로나 전이었으니까. 그때 이제 라인이랑 뭐 영윤 씨랑 이렇게 쭉쭉쭉 이제 만나가면서 서로 이끌 수 있는 선후배들, 뭐 좋은 친구들 계속 만드는데 주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커리어 코칭을 하면서 인터뷰 관련 뭐 멘토링 뭐 이런 거를 하는 게 저희 비즈니스고요. 그리고 지금 간단하게 하나만 공유해 드리자면은 어, 이런 걸 통해서 뭐 이력서, 커버레터, 인터뷰 전략, 그리고 인터뷰 부트캠프, 뭐 6주 코र्스, 아니면은 뭐 원데이 코र्스, 뭐 이런 걸 통해서도 저희가 이제 계속 다 성공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열심히 뛰는 사람, 여러 코치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어, 제 소개는 간단히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의 메인 스피커이신 라이언님 모시고 오늘 이야기를 나눠볼 거고요. 감사합니다. 라이언, why don't you introduce yourself, please? 뭐 네. 하는 분인지 부탁드릴게요. 네. 네. 제 시간이네요. 안녕하세요. 뭐 여기 보이시다시피 지금 영어 이름은 라이언이고요. 한국 이름은 정승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자기소개 영상을 그러니까 영상이 아니라 얘기를 많이 들어왔는데 비슷한 분야도 계시고 안 비슷한 분야도 계시고 그리고 벌써 경력 많으신 분도 있더라고요. 저보다 훨씬 더. 저는 이제 컬리지 졸업한 지 조지 브라운에서 3년 전에 마케팅을 전공했고 지금은 로블로스에서 바이어로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이어에서 카테고리는 지금 soil, mulch, fertilizer or grass. So 간단히 한국어로 하면 흙이나 이제 뭐라 그러지? 퇴비 이런 거 주로 카테고리를 맡고 있고요. 스토어는 이제 캐나다 전역에 있는 모든 스토어들을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단히 얘기하면 제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제가 주로 이 강연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어 하는 게 뭐냐 하면 제가 사 말씀드렸다시피 3년 전에 컬리지를 졸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막 컬리지를 졸업하시는 분이거나 이제 '졸업하셨구나.' 하셨던 분이나 이런 분들한테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이 자리에 나오게 됐고요. 어찌 보면 되게 당연한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당연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한번 그 얘기를 들어보시고 지금 하시는 것들에 되게 비교하면서 어떤 점을 고쳐 나가거나 발전시킬 수 있는지 그런 점을 주의 깊게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정도 될 것 같고요. 네네. 어 간단 그러면 예. 저랑 처음 만났던 그 날로 돌려볼까요? 뭐 2019년 1월이었었 아니요, 2018년이었을까요? 아니다, 2019년이었다. 19년 정도 됐을 거예요. 19년, 그때 20년. 어떻게 뭘 보고 이제 저를 처음 만나게 됐는지 그런 스토리를 같이 공유해 주신다면. 네. 저도 이제 졸업을 그때 졸업을 하고 이제 한창 이직
아니 이직이 아니라 직장을 구하려고 그랬어요. 첫 직장을 구하려고 했었을 때고 이제 마침 이제 인터뷰 인터뷰하는 방식이나 이런 걸 봐주신다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페이스메이커에 가서 이제 인터뷰 연수를 많이 했죠. 제가 원래 이 얘기도 원래 드리려고 그랬었는데 기회가 있으면 인터뷰는 진짜 최대한 많이 보세요. 관심이 있는 분야든 지원해서 내가 그 회사에 관심이 없든 인터뷰 요청이 들어오면 꼭 한 번은 보시는 게 저는 추천을 드려요. 인터뷰 보시면서 말하는 것도 연습하시고 그리고 만약에 자기가 가려고 하시는 분야면 그 실무에서 쓰는 용어를 당연히 질문을 받게 될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처음 첫 직장이면 당연히 실무에 대한 용어도 많이 모르실 거고 어떤 방향으로 얘기가 되는지를 잘 몰라요. 근데 인터뷰를 하면서 대충 그 맥락을 잡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다음에 똑같은 커리어로 지원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되게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인터뷰 기회가 있으면 최대한 많이 보시고 연습하시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이 해요. 네, 네, 맞습니다. 그날 제가 기억하기로는 놀수욕 센터에서 우리 만났죠. 그리고 네. 제가 제 고등학교 후배들을 다 데리고 왔었죠. 한 쭉 데리고 와서 그리고 고등학교 후배들 다 여기에서 자란 친구들이고 여기에서 이제 매니지먼트로 있는 친구들이라서 완전 다른 필드 대부분이 다른 필드이긴 했지만 그냥 영어로 인터뷰를 봐보자라고 해서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릴레이 형식으로 했는데 라이언이 사실 깜짝 놀라게 잘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혼자 연습을 많이 했지? 뭐 그런 생각도 들었었고 그리고 사실 인터뷰는 정말 경험이죠. 경험. 얼마나 많이 해봤느냐. 그게 얼마나 또 쫄지 않고 자기 이야기를 하느냐. 뭐 그런 거를 준비를 했을 때 제가 되게 놀랐는데 그때는 어떻게 혼자서 거기까지 준비를 했었을까요? 저는 대체적으로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면접 보면 힘들잖아요. 근데 당연히 그 면접 내용을 영어로 말해야 되는 더 어려울 뿐더러 모국어 아니까 더 연습을 많이 했죠. 그리고 만약에 제가 원하는 회사가 있으면 그 회사에 대한 인터넷에 찾아보면 당연히 되게 많이 나와요. 예상 질문. 음, 그리고 기본적인 질문들이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위주로 종이 작성하다 보면 한 2장 반, 한 3장 정도 나와요, 솔직히 얘기하면. 음, 그러면 음. 그대로 연습을 엄청 많이 했었어요. 네, 네. 굉장히 혼자 했는데도 불구하고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을 들게 해준 되게 좋은 케이스였던 것 같아요. 라이언이 지금 전공이 어떻게 되시죠? 저는 마케팅. 예. 마케팅이죠. 마케팅 한 예. 이유가 항상 이게 되게 웃긴데 컬리지 갔을 때 광고 이런 거 보면서 '아 마케팅을 공부하면 재밌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음, 그래서 '한번 마케팅을 공부해 보자.' 이랬는데 엄청 힘들었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왜냐면 마케팅 공부하신 분 아까 한 분 얘기하셨는데 마케팅 공부하시면 다른 과목보다 발표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다르게 얘기하면 운이 좋게 그런 발표할 연습을 많이 얻었고 그리고 마케팅을 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긴 했었죠. 예. 음, 오케이. 그 마케팅을 전공을 했는데 어, 어느 시점에 한계를 느꼈다라는 얘기를 저한테 해줬었어요. 그래서 그 네. 스토리 같이 한번 공유를 해주신다면. 마케팅 제 코스가 3 년짜리 코스에 플러스 1 해서 코업이 1 년이었거든요. 그래서 총 4 년짜리 코스였어요. 그래서 2 년째 수업 듣고 이제 반년 이제 코업을 나갔는데 마케팅 코업을 나갔을 때 이제 구글 애드 많이 쓰고 다른 프로그램 쓰는 게 되게 많았어요. 그거는 다 괜찮았는데 이제 마케팅에서 직장을 구할 때 제일 많이 보는 게 컨텐츠 라이트를 쓰는 게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 그거에 대한 자신은 많이 없었어요. 한국어로 글을 잘 못 쓸 뿐더러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그리고 영어로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캐네디언을 뛰어넘을 수 없다고 제 스스로 한계를 느꼈어요. 그래서 때마침 코업이 끝나고 다시 학교로 돌아왔을 때 그 마케팅 리서치라는 과목이 있었는데 거기 공부를 하다 보니까 마케팅 애널리스트를 또 공부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마케팅 애널리스트 쪽이 더 재밌어서 좀 더 이제 애널리스트 쪽으로 한번 다시 이제 눈을 음. 돌렸었죠. 네네 네. 보통 자기 한계점이 딱 보이고 굉장히 뭐 길이 막힌다라는 느낌이 들고 그리고 진짜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뭐 굉장히 뭐 잡생각도 많이 들고 두려움도 있고 뚜렷한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가 사실은 우리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거를 같이 찾는 중인 것 같은데 라이언님은 이게 딱 막혔다고 느꼈을 때 새로운 목표 설정 아니면은 루트, 커리어 패스를 또 어떻게 생각하고 짜내기 시작했는지 그 경험을 한번 또 듣고 싶어요. 말씀드렸다시피 마켓 애널리스트에 관심이 있어서 이제 슬슬 알아보기 시작했죠. 이제 이 분야로 가려 그러면 어떤 것을 공부를 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것을 공부하든지 인터넷으로 많이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그걸 통해서 이제 우데미라고 되게 음, 코스가 되게 잘 돼 있는 코스가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또 이제 다르게 학교에서 배울 수 없는 다른 공부들을 했고 음, 그리고 제가 애널리스트 되려 그러면 또 SQL 이런 것도 알아야 돼서 음, 어 다행히 그 알바하고 있었을 때 한 명이 라이어슨에서 애널리스트과였을 거예요. 무슨 학과를 다니고 있었는데 SQL 공부를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를 통해서 교재를 다 빌려 가지고 그걸 또 토대로 또 혼자 집에서 또 공부를 했었거든요, 우데미하고. 네,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했었습니다. 네, 맞아요. 계속 컨티뉴잉 에듀케이션이 정말 필요하긴 한 것 같아요. 셀프 에듀케이션이. 음, 사실 우리가 오늘 제일 메인 주제는 이제부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들인데 제가 그 세션을 하면서 한 30분 안 되게 오셨던 것 같은데 그 후로 꾸준하게 여러 가지 일로 저한테 연락을 주시고 뭐 질문도 나눴고 뭐 안부도 종종 묻고 하면서 제가 도움을 드리다가 사실 제가 나보다 더 훌륭한 선배가 있어서 이제 연결을 해줬죠. 제가 토론토에서 90년대 고등학교 선배인데 이제 또 나보다는 또 더 좋은 선생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해서 이제 시작을 연결을 해준 게 이제 좀 시작이었던 것 같은데 그 네트워크를 어떻게 보면 아주 잘 활용한 인맥을 활용한 케이스였던 것 같아서 그걸 메인으로 내가 오늘처럼 경험을 나눠줬으면 했던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생각하는 일단 네트워크와 그리고 생판 모르는 사람 랄프와 인연이 어떻게 그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었던지 뭐 그런 경험담을 한번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 제가 캐나다 유학 왔을 때 목표는 딱 하나였어요. '한국인들을 많이 만나지 말자.' 음, 왜냐면 한국 사람들과 같이 놀면서 제가 많이 놀 걸 알아 가지고 그래서 최대한 안 만나고 있다가 졸업하고 나니까 캐나다는 워낙에 인맥 쌓이다 보니까 레퍼럴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졸업하고 이제 취직을 하려다 보니까 아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저는 마케팅을 전공했는데 마케팅을 안 갈 거고 다른 분야로 가려고 그래서요. 그래서 더 아는 사람도 많이 없었죠. 그래서 솔직히 얘기하면 이제 여러 사람들도 만나 보려고 그랬고 그리고 저는 링크드인을 많이 썼어요. 링크드인을 통해서 이제 저희 학교 졸업자 그리고 제가 가고 싶어 하는 회사에 일하는 사람한테 메시지도 보내 봤어요. 메시지 보내 보고 "나 지금 네가 있는 분야에 관심이 있는데 뭘 조언해 줄 수 있냐? 그리고 지금 하이어링을 하냐?" 이런 거 많이 물어봐서 답변도 많이 왔었고요. 그리고 아 제가 지금 로블로스에 있지만 전 회사가 소비스였거든요. 소비스 있을 때 마케팅 디렉터가 새로운 직원을 뽑아서 왔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 직원을 어떻게 뽑아 왔는지를 설명을 해 주더라고요, 그 전체 회의 시간에. 네, 그 사람이 자기한테 메일을 보내서 "이 마케팅 분야에 관심이 있어서 얘기를 하고 싶다." 해서 그 마케팅 디렉터랑 몇 번 얘기하더니 마케팅 디렉터가 지금 오프닝 있는데 너 지원해 볼래?" 해서 그렇게 해서 뽑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맥이 없으면 인맥을 최대한 만들려고 해 보세요. 링크드인을 통하든가 아니면 라프 씨가 가끔씩 가다가 더 비슷한 분야로 소개해 주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조언 얻고 그렇게 해서 인맥을 늘려가는 게 저는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Thank you. Thanks for sharing. 그, 그 만났던 선배랑은 어떠한 뭐 공부를 했고 뭐 어떤 준비를 했는지 같이 좀 나눠줄 수 있을까요? 예. 그 그 선배님 만났을 때는 제가 이제 어느 방향으로 가려고 이제 카테고리를 정해 놓은 상황이었거든요. 저는 그때 이제 '그로서리 리테일에 들어가야 되겠다.' 해서, 근데 그분도 그로서리 있으셨고, 그래서 '내가 그로서리에 들어가려 그러면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고 어떤 부서가 제일 좋고 어떻게 해야, 그리고 그로서리가 원하는 인재상 같은 게 있잖아요. 항상 모든 부서에 갔듯이 회사에 있듯이 인재상을 원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위주로 많이 물어봤었어요. 그리고 내가 인터뷰를 보려고 그러는데 "아는 사람 있냐?" 그리고 대충 그러면 이제 예상 질문도 대충 얘기해 주시고 이래서 인맥 인맥이 그래도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예. 네, 맞아요. 진짜 인맥 뭐 깔고 가는 거죠. 뭐 제가 지난 2주 전, 2주, 3주 전에 취업 도움드렸던 분도 뭐 아무런 없으신 분인데 페이스메이커 저희 커뮤니티에서 계시면서 50대 분인데 벨 캐나다에 들어가셨어요. 그것도 제가 뭐 20년 전에 같이 일하던 선배가 지금 벨 캐나다에 있어서 그 선배 도움으로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그 벨 캐나다에서는 그 레퍼런스를 준 사람 current employee 아이디를 넣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예. 디스클로스하고 했더니 이제 취업을 성공하고 그분이 이제 프로베이션 피리드가 끝나서 풀타임이 되면은 제 선배가 1,500불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반띵하자 했더니 안 한다네요. 아, 그만큼 맞아요. 예. 각 회사마다 그 레퍼럴 시스템을 되게 중요시하게 여기는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회사도 레퍼럴로 통해서 들어오면 그 레퍼럴 준 사람한테 돈을 줘요. 음, 그러니까 그만큼 되게 캐나다 사회가 인맥이 되게 음. 중요하다고 보는데, 인맥이 없어도 취직은 됩니다. 저는, 그러니까 너무 지금 제가 인맥만 강조해서 드리는 것 같아서 얘기 드리는데, 인맥이 없어도 뚫을 수는 있어요. 저도 졸업하고 나서 다 큰 회사들만 갔었거든요. TD 다녔었고, 티파니 다녔었고, 소비스 다녔었고, 지금은 로블로스에 있는데, 다 티파니 제외하고는 다 인맥 없이 다 들어갔던 거여서 음. 너무 '아, 인맥이 없어서 나는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맞아요, 맞아요. 예. 인맥 있으면 무조건 플러스지만 없다면은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링크드인에서 라이언이 너무 잘하는 거지만도 링크드인에서 생판 모르는 사람 학연 지연 뭔 어떤 거든 찾아서 이렇게 한번 뭐 어플라이 뭐 메시지 보내고 하면은 생각보다 도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잘 모르고 있어서 우리가 좀 그런 거지만 쭈삣쭈삣대고 뭐 그게 뭐 한국 사람들의 베이스이기도 하죠. 뭐, including myself. 근데 어 중국인, 뭐 인도인, 뭐 필리피노, 뭐 특히 뭐 외국계 애들은 너무너무 잘하고 그래서 우리도 한국 사람들끼리 더 좀 이끌어 주려고 하는 것도 분명히 있으니까 좀 don't be afraid to reach out. 뭐 그렇게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하나 더, 링크드인에서 만약에 이제 관심 있는 분야에 있는 분을 찾았고 연락하고 싶은 분을 찾았으면 연락하는 것도 좋은데, 웬만하면은 매니저급 이상으로, 음, 저는 매니저급 이상 아니라 이하로 이제 최근 졸업자생으로 연락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아직 이제 갓 회사 들어가신 분이거나 이제 음, 아직 하이어링 파워가 많이 없으신 분이에요. 근데 매니저급이나 이제 디렉터급 되면 대체적으로 이제 하이어링 파워가 있어서 그분들한테 연락해서 이제 그분들이 "우리 지금 포지션 열렸는데 너 관심이 있었다며. 한번 지원해 봐." 이러면 기본이 아니고 운이 좋으면 1차 면접은 그냥 패스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거는 디렉터가 레퍼럴 대충 소개를 해 줘서 넘어간 거기 때문에 1 차는 HR은 건너뛰고 면접을 볼 수도 있어요. 그쵸, 그쵸, 맞습니다. 대기업 쪽에서도 그런 프로세스를 뭐 조심스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굉장히 웰컴하고 오픈돼 있으니까 뭐 잘 네. 활용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네. 어,
최근에 이직을 또 성공을 하셨죠. 뭐 인터뷰 너무 잘 보시고 준비도 잘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운이 좋았죠. 나, 라이언은 항상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운이 좋았다고. 근데 제 생각은 그 운도 만들어 간다라고 생각을 해요. 최소한 그런 운이 왔을 때 내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 그 좋은 운도 받아들일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랬을 때 어, 나만의 비법 뭐 인터뷰 이렇게 준비했을 때 나는 뭐 좀 긍정적인 효과를 봤다. 뭐 이런 거 팁이 있다면 하나 나눠줄 수 있을까요? 예. 기본적으로 당연히 인터뷰 준비는 당연히 열심히 했었어야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스스로 저는 이거는 저도 예전에 어렸을 때 유튜브를 보고 배운 건데, 면접을 스스로 되게 잘 봤다고 생각을 들면, 그리고 면접자 내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이 들고 면접관도 대충 '어 얘 나쁘지 않네.'라는 이런 반응이 오면, 저는 항상 이런 질문을 했었어요, 면접관한테. 나 이 포지션 정말 이 회사 포지션 마음에 드는데 네가 날 안 뽑아야 될 이유를 알려줘.'라고 질문을 하라고 유튜브에도 있었고요. 저도 그걸 썼었어요. 음, 그러면 그러니까 안 좋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안 좋은 상황으로 넘어가면 뭐 어떤 점이 마음에 걸려서 "널 하이링 못할 수 있어."라고 얘기를 해 주면, 만약에 내가 자신 있어서 그거를 설명을 해 주잖아요. 내가 나 이런 점이 있고 이런 점을 해서 나는 괜찮을 것 같아."라고 설명을 할 수 있으면 그건 플러스 요인이 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저는 마지막 질문할 때 이 질문을 항상 하거든요, 면접관한테. 이게 되게 저는 중요하다 생각해요. 어찌 보면은 건방지지만 되게 자신감을 보여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그래서 만약에 가능하시다면 나중에 면접을 잘 봤다고 생각하시면 "나 안 뽑아야 될 이유를 알려줘."라고 한 그런 질문도 한번 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저는 맨 처음에 이제 소비스 들어갔을 때, 그로서리 플랫폼으로 처음 들어갔을 때 이 질문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떨어졌었어요. 안 됐었어요. 그러니까 통보가 왔었죠. 그리고 거의 한 달 뒤에 저 면접을 봤었던 저희 category director가 전화가 왔었어요. "너 시간 있어? 잠깐 얘기 좀 하자." 이러길래 '한 달이나 지났는데 왜 그럴까?' 속으로는 웃고 있었는데, 그래서 얘기를 해 봤는데 "지금 우리 회사에 포지션 하나 더 났는데 네가 생각이 나서 연락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전화 받고 물어봤었어요. "왜 내가 생각이 났었냐?" 그러니까 그런 질문을 해서 또 기억에 남았대요. 인상이 깊어서 그렇게 후발대로 저는 들어가게 됐었어요. 그러니까 음, 이거를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되게 약이 될 수 있고 독이 될 수 있는데, 좋게 사용하면 약이 될 수 있어서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서 공유해 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이 얘기를. 네, 네. 꼭 물어보세요, 면접관들한테. 면접 잘 봤다고 생각이 드시면. 굉장히 좋은 답변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그 정부 쪽에서는 인터뷰를 보면은 만약에 떨어진다 하더라도 내가 왜 떨어졌는지 물어보고 답변을 요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정부 쪽에서는 they're obligated to give you an answer. 뭐 이런 점이 부족해서 뭐 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제가 20여 년 전에 이제 취업을 할 때, 20년이래. 너무 오래됐네. 정말 정말 가고 싶은 회사가 있었는데 뭐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던 케이스지만 어 전혀 제 이력서가 전혀 먹히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너무 가고 싶었던 회사라서 제가 꽃다발을 들고 회사를 찾아간 적이 있었었죠. 그래서 찾아가서 왜 안 되는지 좀 알자. 뭐 좀 알려달라. 어, 네네. 그래서 지금 물어봤더니 너를 떨어뜨린 사람이 지금 없대. 휴가 갔대라고 해서 이게 인연이 안 되는 거다 했더니 뭐 지나가는 흑인 아주머니께서 저를 보더니 너 무슨 일이야? 왜 왔어? 라고 물어봐서 내가 여기 너무 가고 싶었는데 계속 떨어져서 왜 떨어졌는지 좀 알고 싶었다. 그랬더니 뭐 그 HR 매니저 지금 하와이 갔는데 하면서 I'll take the flower for you 하고 웃으면서 You wanna talk? 하고 커피 한 잔 마시자 그래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 이야기 한 시간 나누고 뭐 알았어 내가 그 매니저 아직도 기억이 나 헬렌한테 얘기해 둘게 너 다음 주부터 출근 준비해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What? Who are you? 그랬더니
나 여기 걔 디렉터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상상도 못했던 케이스죠. 뭐 이거는 뭐 제가 운이 좋았던 케이스기도 하지만 이게 또 우리가 끝났다고 끝난 게 아닌 것 같아요. 그 조금 더 남들이 하지 않는 거 조금 더 깊게 계속, 그리고 안 좋았던 결과 있더라도 장기적으로 두고 보시면은 그게 또 좋은 인연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남들도 많이 안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인터뷰 보고 나서 땡큐 레터를 안 보내더라고요. 네. 그거 정말 많이 안 해요. 그거 한 번 보내면 음, 정말 많이 얻기 때문에 효과는 볼 수도 있어요. 네네. 네. 예. 맞아요. 땡큐 레터 정말 안 보내고 저 같은 경우는 뭐 남들이 하지 않는 거, 우리가 마들텅이 아니기 때문에 영어가 남들이 하지 않는 거, 내가 부족했던 부분 그런 거 땡큐 레터에 다 쓰는 거죠. 뭐 시간 내서 와서 내가 아까 인터뷰 때 이 말을 잘못한 것 같아. This is what I meant. 라고 설명을 다 하고 logically explain을 하시고, 그리고 저는 그거를 또 요새는 제가 비디오까지 찍어서 보내라고 해요. 그 아예 내가 thanks for having me today, really appreciate it. 그리고 이런 opportunity를 꼭 다시 살리고 싶다. 이거 결국에는 세일즈인 거죠. 계속 팔로우업하고 땡큐 보내고 정말 많은 분들이 저 커버레터까지 써야 돼요라고 하는데 그건 미니멈이고 커버레터, 땡큐 레터, 뭐 땡큐 비디오, 인트로 비디오, whatever it takes 그런 거를 같이 하면은 훨씬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죠? 음, 그렇죠. 그리고 갑자기 생각난 거 하나 있는데 제가 예전에 이제 인터뷰를 이제 처음 보기 시작했을 때는 거의 바로 본론부터 들어갔어요. 음, 음, 그러니까 이제 아무 말 없이 앉아 있다가 얘네들이 이제 너 자기소개 해 봐." 그러면 자기소개하고 이제 제가 음, 준비했던 거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제 어쩌다가 남이 인터뷰하는 걸 되게 보게 됐는데 음, 제가 보는 인터뷰는 너무 사무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들어가서 인터뷰만 딱 보고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바꿔볼 수 있을까?' 해서 이제 인터뷰 들어가서 앉고 이제 인터뷰를 바로 보지 않고 얘기를 해요. "아 오늘 날씨 되게 좋다." 막 뭐 "주말이었으면 넌 주말에 뭐 했어?" 뭐 이런 스몰 토크부터 먼저 시작하는 것도 되게 아이스 브레이커라고 하죠. 그거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너무 그러니까 회사도 사무적인 것도 되게 좋은데 사람이 뽑는 거다 보니까 되게 가볍 가볍다고 그래야 되나? 음, 너무 무겁지 않는 분위기에서 인터뷰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그 사람의 성격도 대충 볼 수 있거든요, 음, 면접관들이. 음.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스몰 토크 꼭 한 번씩 하세요. 맞습니다. 그럼 강요인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 그거는 저는 I strongly believe in that. 인터뷰는 결국 사람과 사람, 라이언과 지금 내가 하는 거 같이 그냥 대화하는 자리일 뿐이지, 뭐 나를 뭐 이렇게 뭐 쥐어짜고 뭐 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편안하게 뭐 회사와 내가 미래에 같이 할 그런 부분이 있는지 서로 대화하는 자리, 비즈니스 미팅일 뿐이지 뭐 스피드 퀴즈가 아니죠. 뭐 What's one plus one, two, 그렇죠. three 뭐 이렇게 할 필요는 전혀 없다라고 생각하고, 네. 아이스 브레이커는 어떻게 좀 잘하시는 편인가요? 저요? 저 엄청 못해요. 못하는데 네, 못하는데 이제 날씨가 좋으면 그냥 오늘 날씨 좋다. 네, 뭐 이거 끝나고 뭐 계획 있어?" 그냥 네, 네. 그렇게 얘기를 하면 대부분이 이제 면접관들이 신나서 이제 떠들기 시작하죠. 그러면 맞아요. 됐다. 아주 좋은 그러면 팁입니다. 예, 네, 그 사람들이 이제 좋아서 얘기를 하잖아요. 왜냐면 대부분 면접관들이 이야기만 들을 거예요. 자기 얘기는 안 하고. 음, 그다음에 스크립트가 있잖아요. 자기네들 질문해야 되는 스크립트만 맞죠. 있고 그렇게 면접을 보다 보니까 자기 얘기들을 할 시간이 없으니까 음, 그렇게 물어보면 되게 좋아하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네. 요새는 뭐 줌으로 다 하니까 또 좀 다른 케이스긴 한데 저 같은 경우는 인터뷰 때 가방에 이제 사람이 이제 대화하다 보면은 숨도 차고 뭐 목이 마를 수도 있으니까 저는 항상 물을 준비하는데 물을 아예 한 4병 정도는 들고 가요. 그래서
인터뷰 자리에 인터뷰 온 사람들한테 다 물을 나눠주는 거죠. 그러면은 물 한 잔 마시면서 합시다라고 하면은 다들 빵 터져서 웃으면서 와 thanks for the water 하고 편안하게 이렇게 보던 사람들이 마시면서 이제 진짜 차 한 잔 하는 느낌으로 할 수 있던 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뭐 줌은 또 다른 전략으로 우리가 또 준비를 하지만 스몰 토크 저는 진짜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great. 그리고 아까 예. 이직에 대해서 네. 물어보셨잖아요. 이직을 어떻게 했는지. 그러니까 첫 직장을 갖는 면접하고 이직 면접은 제가 요번에 이직하면서 느꼈는데 이직 면접은 엄청 다르다고 느꼈어요. 왜냐면 저는 이제 비슷한 플랫폼으로 옮겼잖아요. 그로서리에서 똑같은 그로서리로 옮겼으니까. 음, 그러니까 커리어가 되게 엄청 바뀌지 않는 이상은 거의 레주메가 이제 설명을 다 하거든요. 그리고 면접관들이 벌써 읽어서 오면 비슷한 필드면 벌써 다 알아요. 얘가 뭐 하는지. 왜냐면 다 중첩이 되는 부분이 되게 많으니까. 그래서 자기소개할 때 대충 들어보면 '아 얘가 뭘 했고 뭘 아는구나.'라는 걸 알아서 음, 더 이상 일에 대해서 물어보진 않아요. 그래서 음, 뭘 더 많이 물어보냐? 일 말고 "넌 어떤 사람이야?" 이런 걸 되게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이직하실 때 그래서 저는 맨 처음에 다른데 이제 이직하려고 메트로도 면접을 봤었거든요. 그때는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어서 그런 거를 물어볼까 생각을 잘 안 했거든요. 음, "넌 어떤 사람이야? 뭘 좋아해? 일 음, 안 할 땐 뭐 해?" 이런 걸 더 많이 물어보고 음, 넌센스 퀴즈 같은 거 이런 거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음, 그래서 음, 음, 뭐 칩 아오이가 있는데 칩 아오이가 샤퍼스에 있으면 샤퍼스에 한 몇 케이스 정도 있을 것 같아? 대충 예상해 봐. 아니면 음, 캐나다 전역에 얼마나 있을 것 같아? 우리 웨어하우스는 얼마나 있을 것 같아? 이런 그냥 음, 뜬금없는 넌센스 퀴즈도 많이 던지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처럼 그로서리로 가시는 분은 그런 거 준비하시면 되고 다른 분야로 가시는 분이면 그 그 분야의 넌센스 퀴즈 또 인터넷 쳐보면 요새 인터넷이 엄청 잘 돼 있어서 인터넷 쳐보면 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한 번씩 이직하시는 분이라면 이직 면접은 그렇게 준비하시는 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네, 네. 내가 내가 뭘 좋아하고 왜냐면 면접관들도 어차피 대충 보면 이제 얘가 뭐 할 줄 아니까 그런 건 음, 다 필요 없고 우리 팀하고 맞는가, 음, 우리 팀 성향하고 맞는가 음, 이런 걸 더 많이 보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 부분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우리가 Tell me about yourself나 뭐 오프닝 할 때 특히 인터뷰 때 이 네 가지를 꼭 집중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를 전략을 짜잖아요. SEAT라고 해서 뭐 skills, experience, accomplishment 그리고 T, type of person you are. 근데 한국 분들이 자기가 어떤 성향의 사람인지를 설명하는 걸 굉장히 어려워하시더라고요. 내가 뭘 좋아하고 어디에서 모티베이션을 갖고 어떠한 패션을 갖고 있고 뭐 이런 에너지를 갖고 있는지 결국에는 이게 또 사람과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그 어떤 타입 오브 퍼슨인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한국 분들 너무 똑똑하시고 뭐 준비 많이 하시고 하는데 정작 자기 매력 발산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어려움을 가지고 계셔서 그것도 셀프 스터디가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렇죠. 그러면서 한번 묻고 싶은데 라이언의 가장 큰 장점은 또 뭘까요? 업무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개인적으로 그 뭐라 해야지? 그렇죠. 성향을 물어보시는 건가요? 성향으로. 성향. 저는 그렇게 얘기했었던 것 같아요. 되게 아웃고잉하다. 되게 음, 아웃고잉하고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고 음, 근데 왜냐면 그렇게 했었던 이유 자체가 저 지금 포지션 자체가 바이어여서 음, 벤더도 만나야 되고 지금 네네, 스토어도 매니지하면서 엄청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어필하려고 썼었죠. 예. 네네, 네, 그러니까 이거도 하나의 장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음, 이런 거 얘기하면서 내가 갈 업무랑 대충 묶어서 얘기하면 이게 더 어필이 되더라고요. of course, 그렇죠. 네. 결국에는 정말 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해야 되는데 extremely introvert하고 뭐 혼자서 일하는 고도의 집중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조금 그건 내가 원하는 사람이 아닌데라고 생각할 수 있어서 그렇게 또 무조건 솔직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그 연결고리만 잘 찾는다면은
I think that'll be the best case, right?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아, 일단 이직 너무너무 축하하고, 내가 또 물어보고 싶은 거 하나는 2년 전에는 사실 파트타임에서 지금 이제 풀타임으로 하는 게 이제 큰 목표였었고, 그때도 좀 사실은 혼자서도 굉장히 열심히 노력했지만 쉽지 않은 시간을 가졌었는데, 그때의 나를 본다면 아니면은 그때의 나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은 지금 알고 있는 거를 그때로 돌려서 주고 싶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제일 먼저 링크드인을 많이 사용하라 할 것 같아요. 음, 음, 링크드인을 많이 사용하고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매니저급이 아니라 매니저급이 아닌 사람들한테 연락을 했었어요. 왜냐면 더 관계가 형성돼 있다 그래야 되나? 왜냐면 그 사람도 졸업한 지 얼마 안 됐고 음, 그러면 음, 연락하기가 더 쉽다고 느꼈어요. 음, 근데 지금 와서 생각을 해 보면 그 사람도 남이고 디렉터가 다른 학교를 졸업해도 남인 거예요. 음, 그래서 차라리 하이어링 파워가 더 있는 디렉터나 매니저급 이상으로 음, 링크드인을 연락해서 어필하면 그게 더 효용이 음, 있다라고 음. 말씀드리고 싶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저도 좀 많이 이렇게 받기도 하지만 사람을 뽑고 자르는 사람 입장에서 생판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저 좀 도와주십시오. 뭘 하면은 저희 매니지먼트 레벨 입장에서는 너무 반가워요. 너무 바빠 죽겠고 뭐 답변 못할 시기도 분명히 있지만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루 종일 뭐 링크드인 보고 뭐 그러지는 않지만 뭐 그런 메시지 받고 하면은 되게 반갑고 왜냐면은 저희도 좋은 사람을 찾아내기 위해서 정말 많은 인터뷰를 하거든요. 수백 개의 이력서와 그 중에 이제 찾아내서 이제 인터뷰를 보는데 내가 그 일을 안 해도 되게 먼저 연락 와서 나 좋은 사람인데 저랑 차 한잔 하시죠. 저 좀 도와주세요라고 하면은 되게 이뻐요. 남자건 여자건 떠나서 이쁘고 너무 반갑고 궁금하고 뭐 그리고 도와주려고 솔직히 세상에는 뭐 나쁜 사람도 많지만 이렇게 너무 좋은 사람도 세상에 굉장히 많고 그죠? 그런 거를 조금 편안하게 생각하고 라이언이 얘기한 것 같이 이렇게 좀 잘 링크드인을 활용하시면은 좋은 기회가 잡힐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왜냐면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나중에 본인이 나중에 어떤 모르는 사람한테 그렇게 연락을 받게 되면 귀찮을 수도 있지만 '되게 이 분야에 관심이 많구나. 맞아. 열정이 많구나.'를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음, 예. 음, 그렇게 받는 사람들도 좋게 봐줄 거예요. 예. 네네, 네. 그리고 아, 전 그 케이스를 직접 봤었고요. 맞아요. 다른 사람이 음, 된 거를. 음. 뭐 저도 예전에 하이어했던 친구가 그냥 갑작스럽게 회사 문 열고 들어와서 뭐 찾아서 생판 모르는 사이인데 그냥 이력서도 보낸 적이 없는데 그냥 이력서를 들고 와서 이 포스팅 뜬 거 보고 내가 직접 만나고 전달해 주고 싶어 왔다. 라고 해서 저는 그 자리에서 인터뷰 봐서 뭐 다음 날 2차 인터뷰 보고 그 친구를 뽑았던 실수를 한 적이 있어요. 뭐 어쨌건 뭐 근데 그런 거에 되게 이제 매력적이게 느꼈었고 왜냐면 like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하지 않으니까 어, 남들이 하지 않는 거를 액트 어폰 하면은 굉장히 또 매력적으로 보이기도 하는 것 같아요. 좋은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예.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레주메 이제 작성하실 때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아시는데 이제 각 회사마다 레주메를 다르게 작성해야 되는 거 아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 한 가지 레주메로 작성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으시더라고요. 한 가지로 해서 그냥 슉슉슉슉 어차피 요새는 다 온라인으로 하니까 붙여 넣고 다 보내기 하시더라고요. 근데 각 회사마다 블랙 포인트가 좀 달라요. 카테고리마다 당연히 블랙 포인트가 좀 다른데 그 블랙 포인트를 자기 레주메에 넣는 게 되게 좋다 들었거든요. 이게 솔직히 얘기하면 사실인지 아닌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HR 퍼슨이 아니니까. 그 레주메를 받았을 때 키워드를 오토메이션으로 확인을 한대요. 그래서 키워드가 레주메에 없으면 그냥 보지도 않고 바로 떨어뜨리고 키워드가 있으면 이제 그걸 또 선별해서
이제 HR 사람들이 뭐 몇 초 만에 훑고 이제 그 사람들을 면접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회사에서 원하는 키워드가 있어요. 대충 보면 이제 가고 싶어 하는 회사에 보면 키워드를 '아 이 회사는 무슨 키워드를 꼭 쓰는구나.' 그러면 그 키워드는 꼭 레주메에서 쓰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 무조건입니다. 키워드는 네. 꼭 예. 맞아요. 맞아요. 그거를 ATS라고 하죠. 뭐 Applicant Tracking System이란 소프트웨어를 돌려서 이제 대기업은 99% 사용하고 있고요.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좀 비싼 프로그램이니까 그렇게 쓰지는 않는데 결국에는 그 키워드 정확해요. 뭐 라인이 얘기해 준 대로 내가 분명히 원하는 키워드 A, B, C가 있는데 그거를 뭐 C, D, E, F라고 표현했다면은 저희는 아예 보지도 않아요. ATS에서는 사람한테 넘어가는 것도 at least 70-80%가 이제 이력서 키워드 매칭이 돼야지 이제 HR 매니저한테로 전달이 되니까 뭐 절대 그냥 같은 이력서를 100군데 쓰면은 한두 군데 걸릴까? 뭐 그러니까 꼭 커스터마이즈된 이력서로 준비하고 뭐 페이스메이커에 너무 좋은 분들 같이 고민해 주시니까 나눠 보시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피드백 받아보시고.